요 정도 유형과 딱 요 정도 난이도가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받으시면 딱 3개 나옵니다. 이런 거 알겠어요? 딱 요 정도 난이도, 딱 요 정도 유형.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유념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읽기도 따지기도 전에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요? 문제 읽기도 전에 딱 보자마자 이거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바로 모르수. 왜? 왜? 그리고 이런 유형이란 무슨 유형?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했잖아. 그럼 이런 유형에서 이런이 무슨 뜻이야? 이런 내 이름이고. 이런, 왜. 자, 이런 식의 유형이라는 게 무슨 유형이야? 라비 뭐라고? 정답! 라비 박수! 라비 대단해요. 라비 대단해요. 라비 이렇게 격하게 칭찬받은 적 처음이죠? 그래. 방금 라비 놀랬어. 지금 라비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질렀나? 라비 깜짝 놀란 것 같아. 그죠? 라비 잘했어. 방금 라비가 뭐랬게요? 그렇지.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건 바로 섞는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콕 A와 콕 B가 있다. 문제가 끝날 때까지 절대 안 열 테니까 이건 장식이요. 이런 문제가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장식으로 그려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콕 있으면 무조건 어떡할 거야? 무조건 어떡하겠어? 이거 뽑을 거 아니야. 뽑은 다음에 막 섞겠지. 이런 식으로도 어디에 섞는다, 혼합한다, 첨가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짜고짜고부터 몰수. 알겠죠?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수용액 중이냐 아니면 기체상이냐에 따라서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수용액 중이면 그때의 몰농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몰수를 표현하는 건데, 지금은 하필 상태가 뭐라서? 기체잖아요. 기체니까 어떤 수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바로 PV는 nRT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체라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처음에 누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뭐 막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A의 초기. 자, 저 I라고 하는 게 이니셜, 처음이라고 합시다. 자, A의 초기 몰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RT분의 PV인데 처음 온도 조건은 그냥 T라고 했어. T켈빈이라고 했죠. 그럼 온도 그대로 두고 압력하고 부피만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현재 가해지는 압력이 1기압이고 부피가 2리터죠. 자, 두 개 곱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2atm 리터 over RT.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B의 초기 몰수. 자, B는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얼마고 부피가 얼마예요? PATM의 1리터죠. 두 개 곱하면 되니까 PATM 리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똑같이 RT. 마지막으로 C 보시면 1기압에 1리터니까 두 개 곱해주시면 1atm 리터 R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응 전에 ABC의 초기 몰수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표현들이 깔끔해요? 표현들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면서 동시에 반복적이죠. 그럴 경우에는 짜잔, 뭘 도입하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다가 비례상수를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atm RT를 N0로 치환을 하고 그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PN0 얘는 2N0가 되겠죠.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A를 개방해서 반응을 시키고 B를 개방해서 섞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A를 개방하면 반응물 AB가 반응을 하는 거고 C를 개방해 버리면 그냥 생성물 C가 있는 상태에서 섞일 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미 반응이 완결돼 있으면 C를 섞는다고 해서 뭐 반응이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얘는 A하고 B하고 다 빼가지고 그냥 반응시켰다. 뭐 이건 거지. 그래서 따로따로 뺀 게 아니고 다 빼가지고 그냥 다 반응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A하고 B 모든 콕을 개방한 후 최종 전체 몰수도 금세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최종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남은 반응물과 생성된 생성물 C가 다 섞여 있는 상태일 거란 얘기예요. 그게 다 섞여 있는 채로 몰수를 계산해 보자. 어쨌거나 몰수 표현은 요거잖아요. 그럼 그때 전체 몰수는 자, 압력하고 부피를 곱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개방해 버리잖아요. 다 개방해 버리면 여기 모두 다 압력 평형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공간이 구분이 생겨요. 그냥 하나의 공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공간이 되면서 어디랑 압력 평형을 이루겠어요? 외부 대기압이랑 압력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개방해 버리는 순간 이 내부의 전체 압력은 외부 압력이랑 같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압력은 전체의 압력은 그냥 1 atm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완전 개방해 버리고 나면 실린더만 4리터라고 했죠. 실린더만 4리터. 그럼 실린더가 어디에 있는 게 실린더야? 바로 이게 실린더지. 이게 2리터에서 4리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콕을 열어버리면 이 공간 구분돼요. 그냥 한 공간이 돼요. 한 공간이 되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총 부피는 어떻게 된다? 6리터가 되겠지. 그걸 뭐로 나누느냐? 기체상수하고 온도로 나눠야 되는데 콕을 다 개방한 후에 온도를 좀 바꿨대요. 뭐로? 2분의 3 T 켈빈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 자리 온도에다가는 얘를 넣어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샥샥 계산하면 6을 3분의 2로 나누면 아마 4가 될걸요? 그럼 얘를 아까 도입한 비례상수에 의해서 4n0 라고 쓸 수 있겠지.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반응 시작 전에 A하고 B하고 C가 각각 요 정도 있었는데 이때 여기에서 반응이 끝나고 나서 전체 몰수가 요렇게 4n0가 되는 시스템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뭘 해볼 거냐? 3. 여기서 일어나는 A, B, C 사이의 화학 양론. 요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목하는 칸 비워 놓으시고 자, 누가 반응을 하느냐? A하고 B가 반응을 해설이 C가 된다네. 자, 근데 이제 처음엔 A가 몇 몰 있었냐면 2N0 그리고 B가 PN0 그리고 C가 동시에 N0. 왜? 어차피 그냥 다 개방하고 다 반응을 시킬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반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끝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주어진 반응의 화학 양론 계수가 1대 2대 2잖아. 그러면 그 몰수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애석하게도 P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P가 미지수야. P가 미지수가 되어버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지 바로 알 수 있어. 당장은 몰라. 당장은 모르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당장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정을 해보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이 아닌 것부터 해보자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야 모순을 찾아서 걸러낼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아닌 게 이게 나는 미리 풀어봐서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한계 반응물은 반응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애들이죠? 짜잔. 요렇게 없어질 때 요것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폴 한계 반응물 영어로? 한계 반응물 영어로? 리미팅 에이전트. 에이전트, 그죠? 리미팅 에이전트, 그죠? 로스 에인젤러스 가봤어요? 나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으면 부러워하려고 그랬지. 라비 가봤어요? 로스 에인젤 안 가봤어요? 데니얼 가봤어요? 데니얼 외국 어디 가봤어요? 호그와트? 아, 예. 그래, 유럽 호그와트, 그래. 호그와트 어디? 유럽 어디? 영국 빼고 다 가봤다고요? 슬로베니아, 트란슬베니아, 라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리텐슈타인, 이런 다 가봤다고요? 아, 예, 유명하네요. 부럽, 대단하다. 거기 호그와트, 기차역 3가 5분의 1, 거기 다 가봤어. 거기 맞나? 어디야, 거기? 9와 5분의 3. 9와 3. 3와 3. 그래. 그래. 데니얼, 부럽다. 야, 나 3살 때 갔다고요? 아무 의미 없네요. 3살 때.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엘로이는 외국 어디 가봤어? 진짜로요? 그럴 수 있죠. 나도 처음 외국 가본 게 대학원생 때. 대학원생 때 일본 갔었어요. 일본이랑 필리핀 가봤어요. 그럼 일본하고 필리핀 외국으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와, 난 최초로 일본 간 게 있는데 대학원생 때, 대학원생 때 그때 실험하러 그거 장비 챙겨가고 저 일본에서 실험하러 간 그게 최초로 간 건데, 와, 자기는 일본하고 필리핀 외국으로도 안 쳐주고 진짜, 와, 진짜, 와, 너무하네, 진짜, 와,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 오바마는 어디 가봤어? 싱가포르. 괌. 주로 놀고 먹는 데 갔군요. 이렇게 좀. 태국, 중국, 베트남, 니뽕. 주로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휴양하러 간 거죠. 휴양하러. 거기서 제일 좋았던데. 여긴 참 좋더라. 추천하고 싶다면. 베트남은 괜찮았어요? 베트남. 좋아. 베트남. 저번에 가족이랑 태국 가기로 했는데 취소했어요. 왜요? 공부해야 돼서. 잘하셨습니다. 네, 놀고 먹으면 뭐 합니까? 네, 빨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잘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그 삼성 직원 같은 경우 그 해외 그 발령이 나면 되게 뭐냐면은 집을 좋은데 잡아주거든요. 일부러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과장 이상이니까 해외 발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발령이 나서 거기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그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가 돈을 일부러 더 굉장히 많이 써서 굉장히 좋은 집을 잡아줘요. 왜겠어요? 오지 말라고? 베트남 말고 호주가 더 좋았어요. 호주가 더 좋았어요? 그래? 호주 좋구나. 왜 그러냐면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은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를 현지 직원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뭐냐면은 그 뻥튀기를 하려고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월급쟁이 직원인데
해외로 발령을 받아가면 집을 의리의리한데 뭐냐면은 회사가 돈을 써서 집을 잡아줘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현지 직원들이 와 한국에서 발령받은 본사 직원은 그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럼 내가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파견하는 직원들은 대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삼성 안에 있는 직원들도 해외 파견을 가려고 하겠죠. 좋은 기회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집의 그 근처에 이웃에 그 삼성맨이 있어요. 삼성맨이 있고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그 집 아주머니하고 김선아하고 친해져가지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베트남에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가연이, 가은이,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김선아 다 같이 놀러 간 거지. 나 빼고. 왜냐면 나는 이게 수업해야 되니까 못 가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가 어디겠어? 베트남 내에서도 엄청 부촌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 직원들만 사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 주로, 미국 사람들 모여 사는 그 베트남 내에서 부촌. 거기에 살더라는 거지. 근데 막상 또 직원이 한국에 오면 또 힘든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야. 이게 삼성이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거야. 보여주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 그때 가연이 막 애기 때니까 그런 거 안 와. 갔는데 뭐 의리의리 할 거 아니야. 부촌이니까. 막 단지 안에 그 단지 안에 막 수영장 있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막 서빙하는 현지인들 막 서빙해주고 막 그런 데 갔다 온 거야. 그래가지고 탁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가연이가 탁 일주일 만에 집에 와서 날 처음 만나 하는 말 뭔 줄 알아? 아빠 베트남 엄청 잘 사는 나라야. 아 그래? 그럼 잘 살 수 있지. 베트남 엄청 좋아. 그러면서 아 그럼 그 나라도 좋은 점이 많겠지.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죠. 네. 근데 그때 애기들이 초등학생 뭐 이럴 때였어가지고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 라비도 베트남 가봤어요? 난 못 가봤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LA는 뭐 줄임말? 리미팅 에이전트 하겠죠? 난 못 가보고. 자 어쨌건 그럼 이제 얘가 뿅 사라져야 돼. 그럼 얘 얼마나 반응해야 돼? 싸그리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2대 2로 반응하죠? 그러면 2만큼 없어지면 4만큼 없어지고 그 다음 얘는 4만큼 생겨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나 남아? 짜잔. 그 다음 얘는 짜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완결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될까? 바로 여기 있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얘는 간단한 방정식이잖아. 바로 뭘 구할 수 있어요? 저기에 있는 P0를, 저기에 있는 저 대문자 P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계산해주면 maybe 3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P가 3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P가 3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그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모순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자,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이 양론을 분석하는 여기에서 화학 문제 양론 문제를 풀 때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방정식 같은 걸 풀어서 답이 나오면 답이 나왔다 하고 보통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화학 양론에서는 답이 나온 후에 검토를 항상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답이 나온 다음에 그 녀석을 다시 원래 집어넣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 나온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떤 숫자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물질 양이 음수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순이다.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렇다면 두 번째 뭘 할 수 있습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모순이니까 뭐가 B가 한계 반응물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양론을 다시 구성을 하면 A는 처음에 EN0, B는 PN0, 그리고 C는 N0 있는 상태에서 이때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어야 한다? B가 한계 반응물이어야 한다. 자, 그럼 이때 요 B가 싸그리 다 없어져야 되는데 1대 2대 2니까 요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됐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나 아까처럼 다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죠? 4n0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저 p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로 나오느냐? 2로 나오네요. 2. 그럼 이걸 다시 뭐 결판은 났지만 항상 또 검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2 넣으면 이 값 어떻게 됩니까? n0가 되는 거고요. 2 넣으면 이 값 어떻게 됩니까? 3n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 충분히 의미 있는 물리량이 나온 거네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거기 뭐 간단하게 뭐 괄호 1번, 괄호 2번 나오죠. 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이 정도 난이도의 딱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로 3개는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 학교 가게 되면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집들을 만들어 줄 테니까 쭉 연습을 해두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타다. 자, 양로는 그 정도로 됐고 그 다음 기체 운자 운동으로